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6라운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산 SG 아름다운 CC 그리고 충청북도의 대결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1부에서는 신현석 선수와 최훈상 선수의 대국이었고 2부에서는 이상빈 선수 그리고 김다빈 선수의 대국입니다. 현재 이상빈 선수도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네, 최훈상 선수와 더불어서 아산 SG 아름다운 CC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간판 선수인데요. 일단 최훈상 선수가 전승 흐름이 끊기면서 좀 더 충청북도 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다빈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도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상빈 선수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상빈 선수와 김다빈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30초 초읽기 3번이 주어집니다. 김다빈 선수의 흑, 이상빈 선수의 백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김다빈 선수는 충청북도, 이상빈 선수는 아산 SG 아름다운 CC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다빈 선수가 아산팀에서 2번을 뛰었었거든요. 네, 김다빈 선수로서는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이 선수 아직까지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내셔널리그 역대 전적 자체가 70%에 육박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랭킹 또한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연구생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시간이 거듭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다빈 선수 지난 시즌에는 9승 4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상빈 선수도 항상 아마추어 상위 랭커 선수였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지난 시즌 5승 10패로 시즌을 마무리를 해서 조금 저조한 성적이었죠. 본인으로서도 아쉬웠을 텐데 이미 지난 시즌에 거뒀던 승리를 이번 시즌에 5판 두고 다 메웠네요. 그러네요. 사실 이상빈 선수는 입단대회에 참가하면 항상 입단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입단 결정국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상빈 선수도 실력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었는데 운이 조금 따르지 못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김다빈 선수 또한 아직도 입단 준비를 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올해 또 삼성화재배 아마대표 선발로 돼서 통합 예선전에 출전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에 정준우, 허재원 그리고 예선 8강에서 강승민 선수까지 꺾어내고 4강에서 이창석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지만 이 선수의 또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프로랑 붙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도장에서 사범으로 활동할 당시에 김다빈 선수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생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이제 김다빈 선수를 보다 보면은 항상 좀 밝고 긍정적인 데다가 또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자세까지 갖추고 있던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 지금 이 정도의 활약은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평상시에 자세 자체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선수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 신현석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리고 인터뷰로도 만나봤는데 충청북도 팀 분위기가 성적 빼고는 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강한 선수들로만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적 빼고는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선수들끼리도 같은 팀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든든하고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아쉬운 성적이라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심으로 이겨졌을까요? 뭔가 이 정도 팀 구성이라면 내가 져도 이기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선수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신현석 선수가 이제 본인은 남은 바둑 무조건 다 이길 테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이런 말을 이제 팀 에이스 선수가 자신 있게 해준다면 또 나머지 선수들도 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팀에게 같이 분발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저력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적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충청북도 팀에서 김다빈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상빈 선수이고요. 시간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제가 일했던 그 도장에서 이상빈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오래 보지는 못했는데 워낙에 또 영구생 1조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선수다 보니까 도장에서도 입단 가능성을 점치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계속해서 좀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운이 잘 따라주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입단의 관문 자체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그 실력은 다 비등비등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운이 따른 선수에게 그 입단이라는 행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상빈 선수가 입단 결정국을 둘 때 근처 카페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네. 이상빈 선수 정말 충분히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모습이 이번 시즌 KBF 바둑리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초반 출발은 우상 쪽의 백의 실리 그리고 흑은 형태를 좀 키워가면서 진행이 되네요. 네. 정석이 진행되던 도중에 김다빈 선수 일단 변에 하나 벌려둠으로써 백이 애초에 모양을 이렇게 좀 쪼개가는 거를 사전에 방지를 했고요. 이곳으로 두어가자 다시 또 이곳을 정리해가는 게 큰 자리로 남게 됐기 때문에 이상빈 선수도 빠르게 모양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좌상기를 걸쳐갔고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박경관 해설위원은 잘 아시겠네요. 네, 사실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상빈 선수는 제가 본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김다빈 선수는 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선수 또 워낙에 또 예의도 바른 선수여서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잘 하는 선수라 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예뻐하는 것도 있고요. 기풍적으로는 혹시 기풍적으로는 굉장히 좀 치열한 바둑도 잘 구사를 합니다. 제 느낌에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치열한 바둑을 더 잘 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연구생 생활을 마무리한 지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생 1조에 있을 때만큼 치열한 바둑을 둘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아직까지도 좀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다빈 선수가 두 칸 행마를 선택하자 이상빈 선수는 바로 좀 차단을 하려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협공은 옛날부터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옛날에는 두 칸보다는 한 칸 뛰고 이런 정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이수나 아니면은 백이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씌어가는 수나. 네. 근데 인공지능 이후로는 백이 이렇게 협공을 하면은 흑이 날일자로 씌워서 물론 이 정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백이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두 칸 뛰는 거 처음 봤거든요. 뭐 저의 공부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 또한 블루스 팟이고요. 젖힐 때 이곳을 치받아 갈 겁니다. 끊는 거는 당연히 단수 쳐서 안 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까지가 쌍방간의 최선 진행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이제 흑은 한 칸을 뛰거나 두 칸을 뛰거나 선택을 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바둑을 보면서 처음 보는 변화가 등장을 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일단 제 감각상으로는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보지 않는다면 뭔가 흑이 구사해 가기는 쉽지 않은 행마로 보여지거든요. 백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바짝 협공을 왔기 때문에 이 간격도 얇고 쉽지 않은 수인데 그
그만큼 이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날일자가 찢어지는 행만은 두지 말라. 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관통당하는 자세를 흙이 유도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두 칸 뛴 걸로는 애초에는 한 칸 뛰는 게 블루스팟 자리기는 했습니다. 한 칸 뛰는 수 또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수기는 하죠. 인공지능 이후에는 한 칸 뛰는 수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스팟이었는데 지금 그 이유는 백이 날일자로 받을 때 아예 이곳의 발전성 자체가 많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발전성을 완전히 제한시키면서 중앙에 두터움을 쌓고 협공까지 가져가는 자세를 취한다면 흙이 바둑이 더 활발하다라는 뜻이고요. 쉽고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사선에서 밀어주는 행마도 예전에는 혼날 만한 행마였죠. 발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흙의 그래프가 의미 있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김다빈 선수가 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이상빈 선수도 형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부에서 보내드렸던 신현석 선수와 최윤상 선수의 대국에서는 충청북도 팀 신현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아무래도 선수 면면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전승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지 5대5 승부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될 정도로 충청북도 팀 선수들 전력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 판을 내준 게 정말 좀 뼈아픈 패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산팀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 2명이 최윤상 선수와 이상빈 선수인데 두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연승이 끊긴다면 아산팀도 힘을 좀 잃을 것 같고요. 네, 더 힘을 잃을 수 있죠. 이 장면도 사실 좀 재밌는 장면인데 네. 저는 감각적으로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상변을 키워갈 때 이곳에 선수로 듣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밀어가는 곳이 가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 칸 뛰었을 때 밀어가는 게 정수고 흙이 두 칸을 뛰게 되면은 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두래요? 백은 이제 좌아기 쪽을 먼저 이렇게 굳히거나 하는 곳이 그때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수순을 계속해서 추후의 수순을 많이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고요. 이 수순만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애초에 흙이 튼튼하게 둬놨기 때문에 이곳의 모양을 키워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흙이 두 칸을 띄웠을 때는 또 미는 게 블루스팟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좀 신기한 대목 중에 하나고요. 인공지능은 판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두 선수가 계속해서 그 의견에 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네요. 걸쳐가면서 좌변의 형태도 한 번 더 키워둡니다. 흙은 우변과 좌변의 형태를 키워가고 백은 상변의 형태를 키워가는 좀 큼직큼직한 보석이 짜여졌어요. 네, 뭔가 선 굵은 바둑이 형성이 됐고 이 장면에서는 흙도 고민이 될 만한 장면이었는데 좌변에서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변에서부터 하변까지도 흙이 어느 정도 발전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걸쳐가는 수도 고민이 됐을 텐데 일단 좌변 쪽에서 걸쳐갔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자리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김다빈 선수 상변 쪽 움직이면서 시작을 하네요. 연구가 참 잘 되어 있네요. 이 자리도 이 배석에서 둘 수 있는 가장 블루 스팟입니다. 이곳을 둠으로써 귀가 전혀 단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수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수 같은 경우는 백이 차단을 하면은 이곳에서 젖혀서
결국엔 잡기에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흑이 선수로 실리도 다 파괴를 하면서 안형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이곳에서 차단을 해간다면 건너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이곳을 한 칸 뛰어가는 곳이 블루스팟 자리입니다. 두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지적할 만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KBF 바둑리그의 남자 선수들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3명, 2명씩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남자 선수들 바둑은 또 이런 매력이 있고 여자 선수들의 그 매력은 좀 화끈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전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죠, 여성 선수들이. 물론 남자 선수들도 많기는 하지만 확실히 보는 재미가 여자 선수들의 바둑이 재밌죠. 남자 선수들의 대국은 항상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좌변을 붙이고 흑이 중앙 쪽으로 힘을 중시하자 아예 아래로 내려서면서 백도 전투를 급박하게 유도해가고 있고요. 그러자 바로 들어가요. 네. 지금 흑이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 백의 올바른 방향은 어느 쪽으로 보여지세요? 올바른 방향이요? 네. 원래 저런 자리는 항상 젖혀서 받는 게 아닌가요? 아, 이곳이요? 네. 네, 그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차단을 하면은 이 교환 덕분에 백이 이 흑돌 한 점을 더 훌륭한 자세로 잡아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수였던 게 백이 이렇게 애초에 늘어간 수에 체면이 많이 구기게 됩니다. 흑이 이곳이 튼튼하게 형성이 돼버리면은 이 백돌들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좀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백이 아예 내려서 버리고 넘어가게 둬요? 네, 건너갈 때 이 한 점을 입구자로 살려두게 되면 이 흑돌 곤마로 몰아갈 수도 있고 추후에는 백이 건너가는 수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전투 자체가 백이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딱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이었네요. 네, 실전에는 김규리 캐스터님하고 같은 발상을 보여줬네요. 근데 사실 그냥 늘어서 넘어가면 너무 당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KBF 바둑리그 중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바둑 내용을 보시면서요. 네. 항상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정말 한두 경우가 아니죠. 숱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뭔가 고정관념을 빨리 그 틀을 깨버리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상빈 선수가 2한 점을 살렸는데 이렇게 행마를 해갈 거면 애초부터 내려서고 입구자로 2한 점 살려가는 행마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이 교환은 그냥 입구자 두고 건너갔을 때 비교해봐도 이 교환이 굳이 이득인가 싶을 정도의 교환입니다. 어차피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그냥 내려서는 것이 더 좋았겠네요. 네, 이 선택은 조금 의아해 보이고요. 백이 젖혔다면 기왕 젖힌 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곳으로 차단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흑이 건너가서 이 싸움은 흑이 충분히 할 만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또 넘어가고요. 이제 베개 돌도 좀 공중에 뜬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빈 선수가 좌변 붙여가면서 선택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급해졌네요. 네, 바둑이 이제 곧 전투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는 서로 형태를 좀 키워가면서 예쁜 바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 이상빈 선수도 난전에 좀 능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 앞으로의 진행이 볼만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무대는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힘을 좀 봐야겠는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에서 최윤상 선수와 신현석 선수의 대국이 최윤상 선수가 심지어 연승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쉽게 돌을 거두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너무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뭔가 더 해보고 싶지 않나요? 사실 저도 그렇게 싹싹하게 승부를 마무리하는 음.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승부의 자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더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본인 연승이 걸려있다 보니까 욕심이 났을 텐데요. 네. 좀 비관을 했던 것 같고요. 이쯤에서 이상빈 선수 좌하 쪽 붙여가는 진행을 하네요. 부처간수도 국면을 계속해서 급박하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이렇게 흙을 세워줘서 상대방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돌의 방향 자체가 지금은 붙여주기보다는 이곳에서 어깨 짚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마를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의 곧말을 몰아가는 흐름이 될 텐데 이 흙이 힘을 붓는다면은 백돌이 싸움을 해갈 때 좀 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흙의 안형을 없애는 한 수가 되긴 하겠지만 이 좌변에 있는 백 두 점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흙돌을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더라도 일단은 실리 차지해놓고 내가 추후에 타겟을 잘 해낼 자신이 있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서로 엮여있는 돌이 많습니다. 좌측에 있는 흙 두 개, 그리고 백도 좌상까지 두 개가 같이 엮여져 있고요. 네. 현재 인공지능은 그래도 흙이 조금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모양을 아예 전부 제로로 보면은 백이 실리면에서는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싸움 자체가 흙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밀어간수는 글쎄요, 조금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지금은 날일자로 행마를 하고 이렇게 행마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흑돌이 어차피 이런 곳을 선수로 두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백이 아래로 붙여서 응수를 해도 되고 위로 붙여서 응수를 해도 되고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에 선수를 다 허용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밀어간수는 뭔가 계속해서 상대를 좀 등 떠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발빠른 행마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서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우변 쪽도 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좀 좋은 자리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우변 쪽. 흑도 이런 곳 하나 도는 거 굉장히 좋은 자리고 반대로 백도 침투하는 자리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역시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는 들어갈 타이밍이 없고요. 싸우는 자세 자체가 그래도 이 두 돌은 흙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이고요. 이곳 또한 흙이 먼저 손이 돌아왔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도 흙이 좀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네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네.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직도 두어 가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김다빈 선수는 보니까 1라운드 때 휴번이 있었고 그 뒤로 4판을 출전해서 2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 팀에서는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 후보 선수를 뒀더라고요. 팀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김다빈 선수가 후보로 한 타임 쉬어가는 것 자체가 크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후보 선수도 김희수 선수가 있는데 뭐 박예원 선수와 권가영 선수가 아마추어 여자 랭킹 1, 2위의 선수이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많진 않았지만 2판 출전해서 모두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너무 그 팀 전력이 어이가 없어서. 네, 그만큼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를 좀 더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선수들이 또 강하다는 뜻이고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한 칸 뛰면서 방향을 트네요. 네, 은근히 이 백돌에 대한 좋은 영향력도 주는 수인데 지금은 이 돌 자체가 손을 돌린다고 해서 잡힐 만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먼저 두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흑돌에 대한 공격도 하고 귀의 실리도 굳혀가는 그런 행마를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상빈 선수가 두어간 이곳도 워낙에 훌륭한 자리여서 뭐 흑이 공격해가 할 수도 있지만 공격 일단 한번 해두고 이렇게 젖혀가는 자세만 나오더라도 우변모양이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이 수 또한 충분히 선택할 만한 수로 보여지고요. 좀 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죠. 자, 그러자 김다빈 선수는 중앙 쪽을 밀어갑니다. 아니, 우변 쪽도 너무 두고 싶긴 하거든요. 네, 정말 두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좋은 자리인데 한 칸 뛰는 자리까지 오고 나니까 더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백이 이렇게 씌어가기만 해도 엄청 답답하죠. 실전에 두어갔는데 네. 정말 두고 싶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급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런 곳 둬서 이곳에서의 공방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곳은 단순히 집이 늘어나는 곳이지만 이곳은 쌍방간의 요처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두터운 힘이 발생을 한다면 나중에 이런 곳 깨러 들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죠. 하지만 일단은 이상빈 선수 실리로 버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그야말로 잘 견뎌내야 됩니다. 네. 자, 이상빈 선수가 우상 쪽을 제압한 만큼 중앙 쪽에서는 시달림이 있겠습니다. 김다빈 선수는 씌워가면서 좀 형태를 만들어가네요. 네, 근데 일단 이 간격 자체가 조금 넓기 때문에 김다빈 선수도 너무 억지로 씌우려는 발상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수도 조금 포인트가 떨어지는 이유가 좀 더 튼튼하게 젖혀서 행마하는 게 아예 나았다고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은근히 씌워가고자 하더라도 백이 탈출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더라도 결국 이곳이 엷어서 이곳에 탈출과 엿볼 수 있고요. 일단 너무 억지로 씌워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두터운 흐름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넓은 간격을 이상빈 선수가 바로 추궁을 하네요. 그러자 계속해서 막아갈 수는 없다라고 본 것 같죠.
네, 그렇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수의 정수는 그래도 이곳을 밀어서 백을 연결시켜 주더라도 나의 연결도 먼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 붙여간 수는 일단은 백에게 이곳에서의 응수를 강요한 수로 느껴지지만 지금 백이 아예 손을 돌리고 이거 둬버리면은 흙이 이 돌 자체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막더라도 치받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두 점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꽤 크게 들어가겠는데요. 네. 뭐 크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이 흑돌 두 점을 백이 제압을 하게 된다면 이 백돌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흙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쪽에서 백이 집으로 이득을 좀 본 만큼 중앙 쪽에서는 흑이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상빈 선수도 제압을 하진 않았군요. 네, 확실히 일단은 붙여왔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응수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금 반발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김다빈 선수도 지금 이곳 단점 지킬 필요 없이 위에서 지켜두면 됩니다. 백이 뚫어오는 게 흙도 이렇게 나가면서 어느 정도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 가져가면은 조금이나마 다시 또 포인트를 벌려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흑 두 점을 잡아두었다면 중앙 쪽에서 더 이상의 시달림은 없었을 텐데요. 이상빈 선수가 늘어두면서 김다빈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죠. 일단 흙도 자연스럽게 행마의 리듬을 탈 거고요. 이때 이제 백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백은 이제 당연히 이곳을 밭전자를 째 나가는 게 일감일 거고요. 뭐 인공지능의 참고도에는 아예 여기까지 버텨버리라는 참고도도 있습니다. 막힌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야 답답하지만 잡힐 정도의 돌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네. 잡힐 만한 돌은 절대 아니죠. 이거 한 칸 띄워놓으면 이곳에서 막아가면서 또 안형을 만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흙이 이렇게 막아가는 자세도 너무 시원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흙이 나가는 자리는 당연한 자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머리를 내밀지 아니면 집으로 조금 더 버텨볼지 이상빈 선수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머리를 내미는 선택을 하네요. 근데 여기까지 버티는 게 좀 더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수였던 것 같아요. 이곳 두자 흙이 막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곳이 막혀버린 거거든요. 실속 면에서도 손해를 받고 이곳 막히게 되면 기회에서의 맛 또한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아예 버티는 게 나았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여기 늘어간 수가 좀 더 아쉽게 다가오네요. 확실히 그냥 흙 두 점을 제압해뒀다면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초조해지는 건 흙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흙이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백이 실리를 다 챙겨두고 이거 침투해버리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부담감은 흙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흙이 부담도 덜하고 확실히 편한 흐름이 됐습니다. 역시 중앙 쪽이 좀 시달리면서 신경 써주는 행마들이 나오니까 또 아래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래프는 흙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은 자리죠. 실리로도 이득을 보면서 지금은 이곳에까지 돌이 위치했기 때문에 백이 더 이상 귀를 방치하기 어려워요. 응수도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백이 지키는 수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백의 추천수가 재밌는 게 이곳이네요.
이곳을 추천하는 수는 네. 흑에게 이곳을 응수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찝는 거는 이어서 있거나 호구를 쳐서 이 귀의 맛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들여다보고 이렇게 집이 깨지는 수가 있는데 백이 젖혀가게 되면 또 연결을 막을 수가 없어서 괜찮고요. 흙이 찝지 않고 늘어둔다면 역시나 그때 지켜두면은 이 교환 자체가 이 중앙 백돌에 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곳을 응수를 물어보는 게 적기라고 하는데 아, 이 수도 좋은 수죠. 보면 볼수록. 지키기 전에 먼저 흑의 응수를 물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빈 선수는 그냥 젖혀 이으면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죠. 네. 선수를 잡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막아주면은 이어서 이곳에 단점이 남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아직 중앙 부분이나 아래쪽이 다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국면이 짜여졌을 때는 일단은 확정가 자체가 100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100의 확정가를 먼저 세주고 나서 나머지 발전성 부분이 흙이 대략 어느 정도 나면은 누가 더 우세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흙이 호구를 치자 차이가 좁혀지는 이유가 네. 흙이 지금 이곳의 단점을 지키기보다는 이곳을 끼워서 백이 받아주면은 이어서 이곳을 먼저 더 튼튼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백이 이수가 아쉬운 이유는 지금 반발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여기 젖히면은 생각보다는 여기가 연결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끊어간다고요? 네, 막으면 끊어버려서 이 과정에서 백도 중앙 쪽이 차단을 당하겠지만 이 진행 역시도 일단은 백이 실리로 이득을 보고 취해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흑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김다빈 선수가 지금 여기 뛰어간 수가 굉장히 급소자리고 안영의 요처예요. 쌍방간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두어갔습니다. 상대의 형태도 무너뜨리면서 나의 약점은 지키는 자리가 되겠네요. 이상빈 선수도 작은 틈을 좀 노려볼 수 있었는데 기회가 쉽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오고 쳐갔는데 이 수는 물론 여기 끼어가는 단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어간 수인데 흑이 당장 이곳을 노려가기에는 백이 막아가는 교환을 하나 하는 순간 언제든지 거의 젖혀서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끼워 있더라도 중앙으로 받아서 대응이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수는 상변 흑돌에 대한 영향력도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한 수 논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이 공방전이 워낙 중요해서 백이 이수 한 수 투자하자 차이도 많이 벌어졌죠. 약점이 눈에 보이긴 했지만 흑도 결행할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지켜두면서 백은 더 약해지고 있고요. 중앙 쪽 견딜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백이 너무 엷어져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이런 것도 흑이 기분 좋은 응수타진이죠. 백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차단을 할 수가 없군요. 중앙 쪽은 백이 먼저 둬도 어떻게 행마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흑이 먼저 갑니다. 네, 이런 거 당할 때 너무 아픕니다. 지금 백이 당장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자리고 백이 단순하게 이곳 지키는 거는 또 이렇게 입구자로 끊어가는 수도 남아있죠. 흑이 크게 어려운 수를 찾아내지 않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괴롭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악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백이 단순히 그냥 연결을 해서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해 오더라도 이곳으로 돌파를 하면은 백도 차단이 됐지만 흑도 돌파를 허용했기 때문에
한층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교환 일단 악수로 작용을 했고, 네, 이렇게 교환을 했다라는 뜻은 이렇게 응수를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흑이 지금 입구자 두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이 연결하는 자세 자체가 안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이 괴로운 형태고요. 이럴 때도 괴롭죠. 네. 연결을 하려면 공배를 두어야 하니까요. 그쵸. 백이 지금 계속해서 괴로운 흐름의 연속입니다. 연결을 한다고 해도 안형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치바다 간수는 글쎄요, 뭔가 착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호구로 연결을 해두는 게 정수였거든요. 네. 백이 이 정도 악수견을 했다라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은 흑이 이곳에서 찌르는 거는 뚫어서 연결이 돼 있고 반대로 두는 것 또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가는 순간 차단입니다, 이 모양은. 그러네요. 근데 이 형태는 마치 예전에 하세베에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을 연상케 하는 모양인데 그때 커제 구단도 이 모양 착각했다가 네. 돌을 던져버렸죠. 돌을 걷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네. 정말 돌을 던졌어요. 그 바둑을 연상케 하는 모양이고 지금 이수는 착각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워낙 대학수라 도전은 안 되는 교환이었는데 역시 손을 돌립니다. 네, 역시 착각이 있었죠. 김다빈 선수는 정확하게 차단을 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실력이 좋은 선수들도 저런 부분 놓치곤 하는군요. 그렇죠. 커제 구단도 똑같은 모양 착각했었으니까 네, 이상빈 선수 착각이 나왔네요. 이렇게 차단이 되어서는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상빈 선수도 이 장면에서 항복을 선언했고요. 자, 오늘 대국 김다빈 선수와 이상빈 선수의 대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김다빈 선수의 흑불개 승입니다. 자, 오늘 1부 대국도 그렇고 2부 대국도 좀 이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두 판 모두 단명국으로 종료가 됐는데 모두 충청북도의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아산 SG 아름다운 CC의 대결이었는데 충청북도 팀에서 4대1 승리를 거뒀네요. 네, 김희슬 선수의 승리는 눈여겨볼 만한 승리인데 그 이외의 대국들 역시 충청북도 팀이 강팀이라는 면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6라운드가 종료되었는데 결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팀이 아산팀에게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인천팀이 전남팀에게 3대2 승리, 그리고 부천팀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바둑협회팀이 해피700 평창팀에게 3대2 승리, 그리고 경남 함양산 3팀이 경기도팀에게 3대2 승리,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도 부산 이붕장학회팀이 서울 푸른돌팀에게 4대1 대승을 거뒀네요. 자, 그렇다면 순위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산팀이 승점을 다시 한번 추가하면서 6전 전승, 그리고 개인 승수도 많이 챙겼어요. 네, 부산팀 이번 시즌 무슨 일 있었나요? 정말 그 기세가 무섭고 그 뒤로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팀이 5승 1패로 2등 자리에 올라섰네요. 그리고 중위권 팀들을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좀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대혼전의 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6라운드가 종료되고 남자 개인 순위는 좀 어떨까요? 홍세영 선수가 승점을 추가하면서 6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팀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유일한 전승자가 부산팀에 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신예 선수들과 또 베테랑 선수들이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5승 1패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개인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선수와 조은진 선수가 다시 한번 승점을 추가했고요. 6전 전승, 다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네, 여자 부문은 일단은 당분간 계속해서 베테랑 선수들이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6라운드까지 종료가 되었는데 절반이 지났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부산팀이 정말 이 무서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6라운드를 보내드렸는데 과연 7라운드에서도 부산팀이 연승을 이어갈지도 궁금하고요. 7라운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경근 해설위원,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